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10월 30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국내 농구와 국내 배구로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수원 KT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지난 25일 LG와의 홈 경기에서 75대 87로 패하며 시즌 5패째를 떠안았습니다. 해먼즈가 24점 7리바를 기록하며 분전했으나 팀의 패배로 빛을 발했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올 시즌 전력이 급감하며 언더독으로 분류됐지만 1라운드를 6위로 마치며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먼즈가 1옵션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고 트레이드로 영입한 이승현이 골밑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서명진, 박무빈, 정준원 등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준수합니다. 초보 감독 양동근 감독의 리더십과 용병술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 KT는 지난 26일 정관장과의 홈 경기에서 87대 92로 패하며 3연승 마감과 함께 시즌 3패째를 떠안았습니다. 윌리엄스가 3점슛 3개 포함 22점, 김선영이 18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원 KT는 1라운드를 3위로 마치며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비록 이적 시장에서 허운이 팀을 떠났으나 베테랑 김선영을 영입하며 공백을 메웠고 하윤기, 문정현, 문성곤, 한희훈, 박준영 등 국내 코어 라인도 강력합니다. 힉스, 윌리엄스, 카골랑한 외인 3인방의 활약도 준수하다는 평입니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 패하며 연승 행진은 마감됐지만 빠르게 분위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울산 모비스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승권 전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수원 KT는 올 시즌 대권을 목표로 하는 팀 중 하나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수원 KT가 우위에 있음에 분명합니다. 하루의 휴식을 더 취하고 나서는 울산 모비스가 체력적으로 유리한 것도 사실이고 홈코트 이점도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분명 울산 모비스가 일방적으로 밀릴 경기는 아니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승리는 수원 KT의 몫일 것입니다. 수원 KT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KB손해보험과 OK저축은행입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6일 대한항공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 승리를 거두며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비에나가 30점을 올리며 맹활약했고 이적생 임성진도 14점을 올리며 힘을 더했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 시즌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KB손해보험은 지난 시즌 전력을 지키는 데에 성공했고 FA 최대어인 임성진을 영입하며 윈나우를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디펜딩 챔피언 현대캐피탈에게 대적할 만한 유력한 대권 후보로 평가받습니다. 비록 개막전 결과는 아쉬웠지만 빠르게 첫 승을 신고하며 치고 올라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주포 비에나가 여전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이적생 임성진도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24일 우리카드 원정 경기에서 풀세트 혈투 끝에 패하며 시즌 첫 패를 떠안았습니다. 디미트로프가 21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독보적인 최하위에 자리한 OK저축은행은 올 시즌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보다 한층 나아진 전력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충분히 다크호스로 거론돼도 손색 없는 팀이라는 평입니다. 사령탑 교체와 연고지 이전, 새 용병 영입, 트레이드 등 엄청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개막 첫 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무난한 출발을 알렸고 시즌 초반 깜짝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OK저축은행이 지난 시즌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에 있는 쪽은 여전히 KB손해보험입니다.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 중이지만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KB손해보험이 패배를 당한 OK저축은행보다 분위기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탄한 조직력과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바탕으로 KB손해보험이 OK저축은행을 꺾고 2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다만 OK저축은행 역시 결코 쉽게 밀릴 경기는 아닙니다. KB손해보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에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저희 스포츠 분석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항상 혼자서 스포츠를 분석하지 마시고 저희 분석방에서 결장자 및 해당 팀들에 대한 이슈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적중률이 많이 상승합니다. 저희는 무료로 분석 카페를 운영 중이니 꼭 분석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페퍼저축은행과 현대건설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4일
IBK 기업은행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 패배를 당하며 시즌 첫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시마무라가 14점, 박은서가 13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올 시즌 만년 꼴찌 타이틀을 떼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막 전부터 승리를 거두며 올 시즌 8안을 예고했고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나 여전히 우승권 전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아직 시즌 초반이니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정관장과의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 승리를 거두며 개막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카리가 서브 에이스 4개 포함 23점을 올리며 맹활약했고 정지훈이 16점, 자스티스가 11점을 올리며 힘을 더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오프시즌 공수의 핵심이었던 이다현, 01임이 팀을 떠나며 우승 멤버가 해체됐습니다. 그에 따라 전력이 약화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막 2연승을 거두며 우려를 불식시켰고 여전히 현대건설이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대 라인 양효진, 김다인, 김연견도 건재하며 리그에서 가장 두터운 뎁스를 자랑하는 팀답게 올 시즌 역시 충분히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팀임에 틀림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 됐고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보다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허나 여전히 페퍼저축은행은 언더독으로 분류되는 팀이며 현대건설은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팀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비롯해 시즌 초반 폼 모두 현대건설이 좋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홈코트 2점을 안고 한 세트 정도는 따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대건설이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대건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적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